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라고 합니다. 네, 2025년도 경정 승진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입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난 지 일주일이 채 안 지났는데요. 네, 입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주관식 시험 보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동량 들어보셨듯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죠? 네, 어려운 게 우리 외웠던 내용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응용력을 너무나 많이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제가 이제 강의해야 될 입문 강의, 기본 강의, 그리고 사례 강의,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더 심려를 기울여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점차 어려워지는 우리 시험이 경정 승진에 있어서 특히 형사소송법 주관식입니다. 우리 경감 승진 때 또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으실 건데요. 네, 행정법보다 더 범위도 넓고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법 공부할 때는 행정법은 딱딱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요. 형사소송법은요. 사실관계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논점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내가 예전에 객관식 형사소송법 좀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은 내가 좀 자신 있는데 객관식과 주관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주관식은요, 모르는 것에서 백지에서 내가 아는 것을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외워야 될 것도 요 근래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난 다음부터도 또 형사소송법이 빈번히 또 개정되고도 있고 또 쏟아지는 판례도 있다 보니까 이제 판례 세부적인 중요한 내용들도 암기하고 또 계셔야 되는 엄청 어려운 시험이 형사소송법 경정승진의 주관식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올해부터 이제 내년도죠. 2025년도 승진부터는 이 비율이 심사 승진 비율과 시험 승진 비율이 조금은 조정이 되죠. 6대4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나 승진은 하고 싶고 그런데 심사로 할 것인지 시험으로 할 것인지 괜히 또 지금 현재로서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사든 시험이든 일단 내가 잘해서 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요 또 심사라기보다는 또 시험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내가 시험을 한번 준비해야겠다. 그렇다면 이 1년 동안은요 정말 수험 체제로 가셔야 되는데 경정 승진은 객관식도 생소한 과목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과목일지도 몰라요. 헌법, 행정학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관식은요 더 어렵죠. 네, 그렇다 보니까 1년 만에 합격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다 라고 또 말씀은 또 하시는데 저 수강생들 보시면요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주관식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간혹 기동량으로 성교 두 문자 이렇게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 두 문자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두 문자가 다가 아닙니다. 두 문자는요 백지에서 써내려가야 되는 그 답안지 첫자 적음에 있어서의 첫 단추 깨는 겁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올바르게 잘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첫 단추 잘 깨는 이 두 문자 또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정승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나이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가정 대소사 기타 등등 업무도 또 우리 수도권 지역 더 힘들기도 하고 여튼 뭐 이런저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제 조건은 똑같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무리 어렵든 또 본인 시간이 안 나든 그래서 뭔가의 하나의 내용을 택했을 때 끊임없이 1년 동안 가시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 시험 치기 전날 심사 승진 발표가 났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시험이 쳐졌고 일주일 내에 또 이제 시험 결과 발표 났습니다. 지금쯤 아직까지 인사이동 전이긴 하지만 합격하신 분들 그 축하 인사 들으니까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쟤도 시험 합격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승진에 대한 열이 지금 불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문 강의 언제 하냐, 책 언제 나오냐, 빨리 강의 듣고 공부 시작하고 싶다.
이 뜨거운 열기 지금 넘쳐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머지않아 또 식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네, 지금 우리 입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의 환기 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소수의 합격자가 아닌 다수의 불합격자 또는요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1년 동안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이 불타는 의욕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1년 동안 내가 내년도 시험으로 승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면요, 이 공부에 대한 열정 1년 동안 식지 않게끔 1년 동안 계속 자기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빴으니까 내일 안 되죠. 네, 그리고 강의 들어보면요, 제 강의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또 암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강의 듣고 책 듣고 끝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그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경정승진 강의는 화, 목, 토 한 18시 정도에 늘 올라갈 건데요. 네, 한 하루의 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강의만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강의를 한 3시간 들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음 날까지 그 3시간 상응하는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이 형사소송법 전반을 잘 이해하셔서 응용되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답안지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사례 강의 때쯤 가면요, 답안지 적는 요령, 몰라도 좀 대략적으로 글짓기 하면서 답안 완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 우리 시험은 80분 시험이라고요. 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운 대로 그대로 써도 시간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 조절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문장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또 요령도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 복잡한 사례 포섭하는 그 시간 안배,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즉 우리 경정승진 시험에 임하는 어떤 시험의 스킬인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튼 강의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스스로 누구도 통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강의 하다못해 실 강의라면요, 여러분들 조금은 오래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찰 처음 입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실어도 강의 들으러 가야 되겠고, 예, 하다못해 늘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좀 짜여진 시간 내에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직장인이고, 그죠? 그 다음 그 직장도 뭐 웬만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르는, 하다못해 직무강도 높은 그런 직장인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내야 되죠. 네, 잠을 조금 줄이신다 하더라도, 또는 일상생활 속에 공부에 대한 이런 요령 말씀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거라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공부 시간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은 제가 첫 단축해는 두 문자들요, 네, 이런 것들 외우신다든지,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도 다 있으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1학년, 저는요 담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선생님이 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내일 준비물 챙겨와, 엄마 도움 받아서라도 다 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라는데, 에이 그거 뭐 안 나와, 에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에이 복습 안 해, 또는요 아예 강의도요 내일 듣자, 모레 듣자, 한 달 뒤, 그러다가 1년 훅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타는 의욕 1년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특히 주관식 이 부분은요, 사례를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객관식은 그때 맞는 OX, 조문이나 판례나 뭐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관식은요, 학설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판례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설에서 또 유력시 되는 부분들이 케이스에도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뭐 외운다라고 하는 거요, 외울 수는 있겠지만요, 한 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외운다고요. 또 오늘 외웠다고 했어요, 내일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요.
까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 또 반복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나중에 연말 가서는 이런저런 모의고사도 풀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칠판에 미리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항상 1년간의 수험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이 1년간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상반기 내에 일단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어느 정도는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본다면 그것이 1번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 백지라고 하면 그 백지 속에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 썰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학하시는 분이다 또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하시는 분들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학은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재수 이상이시라면 독학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 주관식 형사소송법 접하시는 분들은요, 강의 조금은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강의는 비용이 좀 들긴 하죠. 물질적인 비용 때문에 강의를 망설이시는데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분들 학원 다니네 뭐 어쩌네 수학 너 독학해 이러십니까? 영어 독학해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러시지 않잖아요. 아 그래 수학 A 학원이 잘한다더라 B 학원이 잘한다더라 하면서요 매달 학원 비치치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이 내년도 승진을 위해서는요, 비용 아끼시려고 서브 있나요? 네, 뭐 요약된 거 있나요? 책 구합니다. 이 강의 저 강의 찔끔찔끔 들어보시고 그러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고준 공부가 안 되시는 거죠. 과감하게 본인이 투자하십시오.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내가 조금 보양식도 좀 먹고요, 예, 체력이 바탕되어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다못해 책도 한 권 더 사보고요, 강의도 들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펜도 이제 주관식이니까 써야 되는데 좀 좋은 펜 쓰시고요. 뭐 흔히 말하는 똥 잘 안 나오는 네 좋은 펜, 하다못해 공부가 안 될 때는 근처 문구점이라도 한번 가시라고요. 거기서 한번 써본다든지 이 펜 A펜, B펜, C펜 한번 다 사가지고 또 한번, 공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맞는 말 그대로 내년도 시험장 가셔서 나의 지식을 대변할 나의 펜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거에 과감히 투자하시자 이 말이죠. 네, 우리 애들 메이커 있는 옷은 사줘야 되니까 나는 빵꾸 나는 양말 신고 다니시는 이 부모님들의 애완, 저도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네, 암튼 네, 그런 것들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1년간은요 주변의 양해를 구해서 이기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 1단계 네 강의를 들으면서 쉽게 네 이 시간을 단축하자. 대신 복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강의 듣고요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이제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죠. 요거 밑줄 치시고 형한표 칠하시고 이건 나중에 사례에서 필요한 문구니까 외우시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스스로 외우기 힘드니까 쉽게 외우게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거의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예 여러분들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뭐 여튼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때 강의 듣고 복습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하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10월 달에 외웠든 1월 달에 외웠든 정작 내년도 이맘때쯤 예 매년 초 1월 달 시험장 가서 생각나게 만들 정도로 반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복의 시간이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수, 삼수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요, 어느 정도 알긴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자만감이 들어가지고 상반기를 그냥 어영부영 보내신다고요. 항상 연말쯤 추석 지나가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또 공부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합격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 반복하는 시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도 이것에 맞춰서, 우리 구정이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되죠. 그래서 이 인문 강의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도 할 거고요. 특히 주관식 단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떤 샘플 단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맛보여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또 주관식에서 어렵다고 하는 전문법칙의 좀 개관 정도 하고 우리 입문 강의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문 강의가 또 아주 중요한데, 일단 목표는 구정 전에 대략적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체 개관하고 난 다음에요, 구정 연휴 지나고 전문법칙 또 계략적으로 정리해 놓고 입문 강의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중순부터요, 기본서 또 나오면 기본 강의 진행됩니다. 기본 강의 때 우리 크게 형사소송을 수사와 증거로 나눠 본다면 항상 우리 증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수사보다는 증거가 훨씬 더 또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사소송은요, 증거에 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증거 파트부터 또 먼저 기본 강의 때 진도 나가고, 끝나면 이제 수사 파트 제일 처음부터 등장해서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실체 진실주의, 뭐 기타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다루는 하나하나의 테마들 이때 다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들어보셨지만 뭐 단문 70개 외웠네, 뭐 80개 외웠네, 뭐 라고 하는 그때 기본 강의 하나하나 진행될 겁니다. 이때 각각의 두 문자들 이제 정리할 건데요. 그냥 암기하는 앞잣단 두 문자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재미난 두 문자고요. 그 다음 또 이 두 문자가요, 또 단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례로 그대로 연결되도록 또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튼 암튼 기본 강의 때 2월부터 4월까지 기본 강의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또 나올 어떤 부분들도 요때 대략적으로 제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 때문에 이 기본 강의가 우리 항상 뒤에 참조조문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또 나올 만한 참고조문이나 판례 이런 부분도요 또 언급하면서 조금은 더 올해는 심도 있게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요 근래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그 정도 또 아셔야, 기본적인 또 내용을 아셔야 내가 암기하고 있는 부분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강의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례 강의 진행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 강의는 한 5월 초 또는 중순에서 아무튼 6월까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단계 상반기에 끝낸다 생각하시면서 주관식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 두시죠. 그리고 복습입니다. 네, 항상 제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복습 잘하고 계신지 앞에서 넘나들면서 막 화두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답을 못한다고 뭐 야구방망이로 몽둥이로 뭐 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 생각하시면서 제가 화두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 생각하시면요, 스스로 꿀밤이라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암튼 상반기를 잘 보내야 이 하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공부를 잘 해오셨던 분이든 못 해오셨던 분이든 하다못해 재수 삼수생들은 더 하시고요. 중압감 장난 아닙니다. 시험 임박해 올수록요, 내가 3년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은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고, 또 당연히 그 내년도 떨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재수든 삼수든 더 자만하지 마시고 상반기를 잘 이용하시고요. 따라서 재수 삼수 분들도 스스로의 통제력이 약하니까요, 강의 그대로 들으면서 강의 시간에 복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시분들은 강의 들으면서 복습해야 되지만, 어떤 제 강의 듣고 재수 3수 이상이신 분들은요, 강의 듣고 복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건 내가 작년에 강의 들었는데도 저런 멘트는 내가 놓친 부분이네, 또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잘 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여튼 상반기 내에 기본 강의, 사례 강의까지 다 끝내고 형사소송법에 어느 정도의 두 문자도 좀 외우는 정도고,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는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추석 좀 지난 전후쯤에 시작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스스로 풀어보는 온라인 모의고사 플러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현장 모의고사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왜 하냐? 우리 객관식은 문제만 잘 많이 풀면 된다고요. 주관식은요, 써보셔야 된다고요. 아는 것과 쓰는 것 천지 차이라고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시험 보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정된 시간을 써보는 연습. 그래서 올해도 주변에 말씀 많이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와, 알고 있었는데도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 겪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외웠던 사례집에서 정리했던 그 뭐 스탠다드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더한 최신 판례 가미한 또는 최신에 기출된 국가고시 가미한 그런 부분이 온라인 모의고사, 현장 모의고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출제되는 경향이라면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더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모의고사 출제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튼 이 세 번째 조금의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전형적으로 외웠던 내용과 조금은 곁다리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순발력 발휘하고 어떻게 응용력 발휘해서 답안을 적는지 그것을 좀 더 살붙이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런 모의고사 좀 끝날 때쯤에는요 마무리 강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전체 총복습하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흘러가는 연 커리큘럼이고요. 초시라면요 이 부분도 그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내년도 형사소송법 무난하게 합격권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잘 유념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정신무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내년도의 승진에 대한 의욕 꺾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요 일찍 꺾이는 분은요 구정 지나면 바로 꺾이는 분 계세요. 오늘 강의 들어야 될 거 내일로 미루고 모레 미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 전이라 또 인사이동 하면요 또 의욕 꺾여요. 아 이건 바쁜 부서에 뭐 배치되었네 어쩌네 오늘은 팀 회식이고 내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나뿐만이 아니라 남과 똑같다 생각하시면서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욕 꺾이지 않고 공부 시간 할애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그냥 묻어가는 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좋니 저 책이 좋니 상반기 다 그러시다가 그냥 지나가요. 자료 모으는데 상반기 다 모이신다고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제 강의를 딱 택했다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이 상반기 잘 따라오시고 보세요. 6월쯤 끝나면요 모의고사 시작될 때까지 7, 8, 9라는 또 3개월간의 이런 반복하는 복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강의 끝날 때 이 기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두 문자들 구구단스럽게 외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7, 8 56. 구구단이 더 어려웠네요. 아무튼,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 외울 때도 순서대로 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외웠는데 지금은요, 구구단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무한 반복했기 때문에요. 그 초등학교 때는 기계적으로 그게 뭔지 몰라도 막 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형사소송법 두 문자요. 처음에는 그래요. 재미난 어떤 스토리로 두 문자 딱 외우실 거예요. 얼굴이 허연상명량 뭐 이렇게 할 건데 여튼 그래? 허연상명량 마치 어떤 테마의 답으로서 구구단스럽게 외우시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백지에 답안지를 적는 첫 단추입니다. 아무튼 그런 수험적인 요령들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그 수험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요. 1년 2년 공부 더 한다고 실력 느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운 초시생이랑 재수 삼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한 7, 8월 달 가면요. 오히려 초시생이요. 재수 삼수의 실력을 넘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시생이 합격하고 하는 거죠. 아무튼 상반기 잘 보내시고 기타 등등의 이런 1년 동안의 주관식에서만큼은 여러 수험적인 부분 어떤 또 답안의 스킬 입문 강의 때도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면 뭐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숙제하셔야겠죠. 스스로의 복습 이런 것도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형사소송법 주관식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그래요. 오늘 책도 이제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전략이 광범위해졌습니다. 기출된 단문도 나오기도 했고요. 여튼 2025년도 경정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은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 본인이 스스로 추구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 플러스 알파를 장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2025년도 대비 경정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입문 강의 오늘 또 시작해 보았는데 뭐 첫 시간에는 개략적인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 1년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어느 정도의 주관식은 마무리 지어 놓겠다라고 또 목표 잡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래요. 주관식도 주관식이긴 하지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헌법, 행정학 이 세 과목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객관식은 객관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관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객관식도 무너집니다. 주관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객관식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만큼은 저 올해 형사소송법 강의 잘 따라오시고 또 전면 개정되는 어떤 책 이 부분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책에 한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이해해 놓고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이제 시험장 들고 갈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주관식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읽지 않으니까 읽으시죠 했지만 이제는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한번 읽는 수준의 강의 또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밑줄 쳐라, 형 한 편 칠하라, 밑줄 친 것끼리 연결한다면 5줄 써져 있는 것을 2줄로 줄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응용 가미할 때도요. 조사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줄이면 또 2줄이 1줄 될 수 있고 자 이런 답안 분량 조절까지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무장만 잘 해 오시고 우리 입문 강의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주관식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얻고요. 이제 구정 연휴 지나고 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야, 이 정도 쓰면 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 드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튼 2025년도 경정승진 그 합격을 위해서 스타트 끊었습니다. 항상 처음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은요 채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신무장 첫 강의 때 강조 드리면서 입문 강의 OT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